네, 떠다니는 섬이란 뜻을 가진 배, 우키시마호입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1945년 광복 직후 고향 땅을 밟기 위해 이 배에 올랐는데요. 그런데 출항 이틀 뒤 교토 앞바다에서 원인모를 폭발로 침몰했습니다. 4,700여 톤급의 이 배 안에 몇 명이 타고 있었는지, 또 몇 명이 고향을 가슴에 품은 채 유명을 달리한 건지 미궁에 빠져 있었습니다. 일본 정부가 80년 가까이 승선자 명부가 없다고 발뺌해왔기 때문인데요. 드디어 지난해 승선자 명단의 존재가 드러났고 우리 정부도 이 가운데 일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자료도 달라는 우리 정부의 추가 요구를 최근 일본 정부가 거절한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김성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승선자 명단의 존재 자체를 아예 부인하던 일본 정부가 태도를 바꾼 건 내부의 진상규명 움직임 때문이었습니다. リストが提出されたということになっています。こういう名簿が出たということは非常に貴重な内容だと思いますし。 그렇게 수면 위로 드러난 우키시마호 관련 자료는 모두 75건. 일본 정부는 지난해 한일 정상회담 직전 넘겨준 첫 자료를 시작으로 두 차례에 걸쳐 53건의 자료를 우리 정부에 넘겼습니다. 여기에는 조선인 탑승자와 사망자 일부 명부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행정안전부 등은 남은 자료들도 제공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지난해 말 일본 정부가 거부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남은 자료들이 우리 측과 무관해 더 제공할 수 없다는 취지를 밝혀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본이 넘기지 않은 자료가 어떤 내용인지조차 우리 정부는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일본 정부는 그간 조선인 승선자 3,700여 명, 사망자는 500여 명이라고 밝혀왔지만 사망자가 수천 명에 이를 거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인원을 우리가 추정만 하고 있고 일본은 매우 적은 인원이 사망한 것처럼 계속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다 파악을 해야 얼마가 탔는지. 혼란스러워진 국내 정치 상황으로 일본 정부의 관계 개선 의지도 약해진 거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한일 관계에 아주 어려운 내용들이 담겨 있는 걸로 압니다. 시국이 이렇다 보니까 앞으로 공개하는 것도 일본 정부는 주의 있게 생각하고. 행정안전부는 우선 건네받은 명부만으로 피해자를 확인해 유족 측에 알리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